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과학고등학교 동아리 선택과 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아이의 경험담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고는 3월 입학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또 학교 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신입생 적응 교육 기간인데요. 예전 선배님들은 또 입학 한 달 전부터 학교에 갔었는데 제 아이 때는 한 5일 정도 근처 과기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학이나 물리 또 화학 등 각 교과에 대한 학습 방법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동아리를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또 과학 전람회랑 발명품 경진대회 같은 대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줍니다. 또 특강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학생들의 큰 고민은 동아리 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제 아이도 동아리 정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동아리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잘하는 과목, 그리고 자신이 진학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준비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또 동아리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먼저 동아리 중에 아이들이 엄청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가기가 힘든 동아리가 있는데요. 학술 동아리입니다.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학술 동아리가 있는데 제 아이는 수학 학술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시험을 치러 갔었습니다. 수학 학술 동아리는 선배들이 문제를 내고 후배들을 선발하는데 문제 난이도가 거의 KMO 수준,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시험지에는 문제 난이도가 높으니 일부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최대한 아는 만큼 풀고 서술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올림피아드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본 제 아이는 문제도 제대로 못 풀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1년 동안 학술 동아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실망을 했었죠. 그 다음에는 KYPT라고 해서 한국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 동아리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기프트 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였는데 물리화 그리고 영어를 테스트 했었는데 영어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합격을 했었어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대회만을 위한 동아리는 안 된다고 해서 동아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지원해서 합격한 동아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아이가 엄청 힘들어 했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동아리가 없어진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길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 입시를 다 치르고 난 후에는 제 아이도 동아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했었고 동아리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었답니다.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KYPT 동아리가 없어지면서 그 동아리에 합격한 아이들은 물리 실험 동아리와 영어 토론 동아리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기프트 대회 동아리가 없어졌지만 그 전에 대회에 참석한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후배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 대회를 위해서 한국 대표를 뽑는 대회였는데요. 기존의 틀에 박힌 일반적인 물리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전혀 답이 정해지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과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토론과 반론도 다 영어로 해야 합니다. 물론 준비할 때도 외국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각 문제가 한 가지의 물리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1학년 겨울방학 한 달 내내 학교에 가서 실험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1학년 아이들 중에 지원한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엄마 저는 꼭 이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해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했습니다. 1학년 중에 유일하게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대회 준비로 방학 내내 학교에 가서 선배들과 실험하고 이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보내었답니다. 이 대회 준비로 2학년 1학기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흥미로운 물리 현상들을 탐구해 보면서 자신이 물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고, 공과대학교보다는 자연과학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자신의 성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도 2학년 때는 항공우주공학자에서 물리학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대회에 참석한 고등학교가 한가영, 서울과고 등 영재고가 많았고, 또 하나고, 민사고 등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요. 영어도 완벽하고 물리도 엄청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와서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학 성적으로 2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1년 더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해서 2학년 때는 원서 접수도 안 하고 3학년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는 비록 없어졌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과거 생활 중 가장 신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대회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키프트 문제를 혼자서 찾아서 보고 혼자서 실험 계획서를 만들고 또 실험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쓰기도 했습니다. 키프트 동아리가 없어지고 나서 물리 실험 동아리와 영어 토론 동아리로 갔었다고 했었는데요.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는 물리 실험 주제를 정한 후에 선후배가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험 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실행해 봄으로써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그러한 동아리입니다. 키프트 대회 때 했던 실험들을 물리 실험 동아리에서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영어 토론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였는데 이 동아리에서도 물리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영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교내 영자 신문에 중력에 관해 소개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물리 실험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극복 과정을 영어로 서술해서 적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방송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기타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학고지만 인문학에 관련된 동아리를 직접 만든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실생활 수학이나 실험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고, 또 운동 동아리를 통하여서 축구나 농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